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늘 8월 1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마감 상황 좀 알아보고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좀 나왔죠. 이게 이제 우리 증시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어떻게 되고 있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정리를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전부 다 셀 온이 터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이에 따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요거 이제 알려드리고, 지금 상승 추세 진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하락 갭입니다. 갭은 메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메워지기 전까지는 이 하락 갭이 이렇게 터진 것, 여기는 상당히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죠? 저항대. 그래서 원래 반등이 나올 때 여기를 확 먹어줘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저항대를 다 메워버리면은 일단 저항대로서의 그 힘은 좀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을 보면 이걸 확 메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 떨어진 게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알주식, 그러니까 현물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5장 들어서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일단 한 2천억 정도 이상을 5장에 급하게 좀 담는 모습을 보여줬다. 요거는 좋은 거죠. 그죠? 현물 쪽에 이제 수급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 이제 요건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요 시그널 선이 쌍바닥을 잡았습니다. 그죠? 주가는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급락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쌍바닥이 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RSI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반전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요게 막바로 끌고 올라가서 V자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선과 만나면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짚어주는 흐름들, 그래서 3바닥까지 나오고 나서는 아마 상승 추세 전환이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코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은 그래도 이 하락 갭을 오늘 다 메워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56%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샀다 팔았다, 요거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를 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매매 치중을 했고, 역시나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물 매수 들어온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하죠. 왜냐하면 내일은 광복절 8월 15일 휴장입니다. 휴장. 그래서 휴장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CPI 발표도 있고, 이제 내일 소매 판매 발표도 있고, 큼지막한 지표 발표 두 개를 앞두고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담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또 CPI 이런 것들 지표에 있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규모 매수가 진행이 됐고, 화요일, 수요일 가면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거는 삼성전자예요. 그죠? 휴일을 앞두고 매수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어떤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요거보다는 아마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새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외인들이 많이 담은 것은 방산 쪽입니다. 그죠? 요것도 방산, 요것도 방산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업종을 몇 개를 꼽아 드렸었는데, 업종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방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용이 있었고, 그죠? 바이오가 있었고,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기 전에, 반도체는 워낙에 많이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조선,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장품도 있었는데, 화장품 어제 많이 맞았죠. 근데 오늘 이제 일찍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업종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 것이고, 반도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완전히 V자로 땡겨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들은 아니지만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업종들을 잡아가시는데, 요즘에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방산 쪽에 외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S1
일렉트릭은 우리 정방에서도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 요것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올랐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엔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도 담았다. 그래서 골고루 담았다. 골고루 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쪽에서는 기관은 뭘로 간다고요? 이슈로 간다고요. 그죠? 얘네는 시장 전체를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야. 얘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종들 안에서 재료가 뜨거나 실적이 뜰 때 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매해서 하루 이틀 정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단기 매매를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솔루션 요거 오늘 5% 정도 급등을 했는데 기관 쪽에서 많이 담았고요. 에코프로비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를 면했어요. 적자가 아니고 아주 가까스로 흑자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흑자가 진짜 흑자냐? 법인세에서 선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업에서는 한 200억 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담았던 것도 외인들 쪽에서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 것을 배터리 쪽을 이제 다시 매집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관도 방산 쪽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현대 로템도 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러니까 방산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외인들 기관들 매매를 보면 방산 쪽 이쪽이 이제 흐름이 좋다. 그리고 방산은 미국장에서도 방산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구도는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외인들은 네이버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플랫폼 쪽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이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삼성화재 있고요. DB손해보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험 쪽의 매도가 좀 보입니다. 기관 쪽은 하이브, JYP 요거 매도 많이 했죠. 요 엔터 쪽은 어제 JYP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쇼크가 나왔습니다. 쇼크 나왔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맞물리는데 여기에 더해서 슈가의 사고 영상이 또 들어왔어요. 사고 영상. 그래서 빼박이다. 요 영상 관련해서 또 지금 이제 방시혁 의장의 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 매도를 많이 했죠. 수출주 중심입니다. 수출주 매도예요. 매도. 그래서 요 매도한 것은 기관들은 좀 빨리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에서는 8월 10일까지 나왔던 수출 실적을 보고 실적을 보고 일단 수출주에 대한 매도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왜 8월 10일까지 수출이 안 좋았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 때문에 아마 수출주를 좀 매도를 하면서 포트를 비우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 보험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삼성생명도 매도하고 삼성화재도 매도하고 그죠?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향상으로 본다면 기관들은 이슈 터지면은 거기에서 매수 매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외인들 쪽에서는 한국 시장 전체를 좀 매수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삼성생명, 하나생명, 롯데손해보험 이렇게 보험주들이 일제 급락을 했는데 정부의 정책 규제가 있죠. 보험금 지급 거절에 있어서 정부가 좀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오늘 업종들 보시면 이만큼 급락한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요 보험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요거는 이제 뭐 일회성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가상으로 본다면 오늘 악재 나왔고 그게 이제 반영이 다 됐다. 그래서 9월 달에 밸류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죠? 9월 밸류업 지수가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한번 회복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 나올 때
9월 초 정도가 되겠네요. 추석 전에 요 보험업종은 그때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외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오늘도 선물을 어떻게 했다? 2,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현물은 매수를 했는데 선물 쪽은 지금 안 돌아서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8월 2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거의 1조 9천억, 2조 원짜리 매도를 때렸거든요. 그죠? 그 이전에도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었는데 지금 어떠냐면 외인들이 이렇습니다. 누적 동향을 한번 보시면 2023년 10월 11월 달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쭉 밀고 내렸습니다. 추세적으로 밀고 내려왔고 여기 매도가 더 많았죠. 그런데 24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지수가 한번 급등이 나올 때는 이제 매수가 더 많은 기조.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움직이냐 하면 대략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5조에서 6조 요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2조에서 3조 요 수준에서 움직였거든요. 무슨 얘기냐? 매수로 2조 들어오면 잔고가 꽉 차서 매도로 이제 2조가 나가고, 그죠? 매수가 2조 또 들어왔다가 매도가 2조 나왔다. 이런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요 진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조에서 6조 정도 그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매도가 시작된 게 여기까지 떨어졌다고요. 6조입니다. 6조 원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외인들은 자금이 많기는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그죠? 한도. 왜? 선물을 레버리지를 가지고 땡깁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매도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때린다고 하더라도 얘가 들어왔다가 더 때려야 돼요. 그죠? 들어왔다가 더 때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목구멍까지 꽉 차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선물이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선물이 돌아서면 뭐 적어도 4조에서 5조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저는 요거를 지금 뭐 휴일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연휴가 아니죠. 15일 내일 휴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은 안 하지만 아마 8월 말부터 8월 다음 주죠. 8월 말까지는 요 선물 되돌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월 달 돼서 거기에서 이제 현금화를 한번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 좀 편안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물이 돌아서는 그러니까 하루에 2천억에서 3천억 많게는 뭐 4천억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연속해서. 하루에 막 1조씩 때려서 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모멘텀 플레이, 단타 플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루에 뭐 2천억 샀다가 다음날 3천억 샀다가 그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뭐 3천억도 매수 들어오고 요런 흐름들이 나오면 시장이 좀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물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반등한 거는 엔비디아가 연속해서 2주 연속 양봉을 내면서 올라오는 것인데 엔비디아는 20주선이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20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것이 주도 업종이라는 거, 주도주라는 거. 시대를 끌고 가는 주도주 이런 것들은 뭐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구글이 있었고 애플이 있었고 그죠? 작년까지는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보시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두드러 맞을 때 얘도 마이너스 35%였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고점대 가서 충분히 놀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고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32% 정도가 터졌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충분히 정고점대 트라이를 한번 할 거다. 8월 28일 우리 시간으로 29일이죠.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논란은 많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올 거야. 최대 실적. 실적은 나오지만 실적 매출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은 꺾일 겁니다.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노이즈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블랙웰
그죠? B100과 B200의 기대감들 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 지금 주도 업종이 SK 하이닉스였고 그 다음에 후발로 따라갔던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그 두 종목이 지수를 다시 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요즘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적만 나오면은 전부 다 셀 온이 터지고 있어요. 셀 온이라는 것은 이제 셀 버튼을 누른다라는 거지. 그죠? 셀 오프는 뭐 발표가 되고 나서 매도 버튼을 손을 떼고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실적만 나오면 갖다 팹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렇게 됐죠? 어제 실적 발표했어. 발표하고 나서 박살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이너스 15% 갔어요. 오늘 이제 5%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인데 일단 실적 발표하면 누군가는 시장가로 때리고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어제 실리콘2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셀 오프가 딱 나오는 듯 했지만 여기에서 셀 온이 터지면서 하루 종일 갖다 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만 발표하면 이렇다. 이게 이제 화장품 업종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진전기도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위로 갖다 때렸습니다. 이게 5분봉이거든요. 5분봉인데 위로 갖다 때리고 그 다음부터 시장가로 매물 나와서 하루 종일 갖다 밀어버리는 거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 삼양식품 사상 최대 실적 나온 다음에 똑같이 장대 연봉 셀온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수출이 안 좋았어요. 그죠? 8월 10일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출주를 매도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삼양식품이 빵 터졌어. 터져가지고 셀 온이 터지는데 동시에 실리콘2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얘가 반등 나오니까 얘도 반등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프로그램 매매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좀 짜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 일단 매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삼성 이런 창구에서 매도가 계속 나왔죠. 삼성 창구 이런 데는 뭡니까? 기관이 주로 애용하는 창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외인들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 프로그램 단타들 때문에 그래요. 단타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뭐 셀 온이 터진 종목들은 고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요 차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요런 구간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매도 사이드카가 터지고 난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일 정도 있으면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반등한다는데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빠져서 조정이 나오는 것들이 9월 초에서 중순 정도가 아닐까. 중순.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을 계속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들 그거는 제가 따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영상 장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 글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추천주들이 나옵니다. 우리 채널에 보시면 파동 추천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파동 추천주들은 상당한 상승들을 보였어요. 뭐 서울 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동 검색식에 걸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제가 저 양봉이 나기 전에 음봉 나올 때 서울제약 말씀드렸고 그죠? 엑세스바이오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PCL, 아이진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랩지노믹스도 말씀드렸고 맥ICS도 요것도 장중에 급등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영상 설명란에 제가 텔레그램 무료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코멘트 드리고 관심 종목 이 종목들 보세요라고 또 이 종목들 파동 5번 터집니다. N자 급등 파동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드리니까 텔레그램에도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